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버밍엄 푸츠머스입니다. 홈팀 버밍엄은 4-4-1을 기반으로 후르하시는 빠른 공간 판단과 침투로 수비 간격을 흔듭니다. 그레이는 측면에서 볼 운반 컷백 타이밍을 조절하며 전개 속도를 책임집니다. 백승호는 중원 배급과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템포를 유지하며 압박 회피도 뛰어납니다. 이 조합은 전방 압박과 이선 연계를 매끄럽게 연결하며 세컨드볼 회수율도 높습니다. 후루하시는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 침투해 찬스를 선점합니다. 백승호가 볼 순환을 빠르게 이어가며 공격 템포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가 높아지고 상대를 하프라인 아래로 묶습니다. 결국 버밍엄은 세컨드볼 세트피스 모드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포츠머스는 4-2-3-1로 비숍이 전방 압박을 이끌지만 세컨드 대응은 느립니다. 비안치니는 간헐적 전진은 있으나 역습 시 공간 활용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세게치치는 빌드업 배급은 안정적이나 후반 체력 저하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세컨드볼 경쟁이 흔들리며 후반 점유가 눈에 띄게 하락합니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 전방 압박이 단절되고 미드 간격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며 이선 침투 대응이 무너집니다. 후반엔 전방 압박이 약화돼 버밍엄 템포에 휘말릴 흐름입니다. 결국 안정된 수비 블록 유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회수와 후반 템포 유지가 핵심입니다. 버밍엄은 후르아시의 빠른 침투와 백승호의 템포 조절로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후르아시는 라인 정비 전 공간을 점유하며 포츠머스 후반 집중력 저하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버밍엄 점유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포츠머스는 체력 저하로 라인이 내려앉고 빌드업이 단절되는 흐름입니다. 비숍의 전방 압박은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소유권을 잃고 역습 대응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버밍엄은 후르아시 침투 중심으로 빠르게 마무리할 구조입니다. 백승호 그레이의 전개가 맞물리며 공격 템포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츠머스는 전술 대응보다 체력 버티기가 우선 과제가 됩니다. 결국 후반 70분 이후 흐름이 버밍엄 쪽으로 크게 기울 전망입니다. 역습 찬스는 남겠지만 마무리 한계가 뚜렷해 결과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버밍엄의 전술 완성도 체력 균형이 승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찰튼 스완지입니다. 홈팀 찰튼은 4-2-3-1 기반으로 하프라인부터 압박하며 전방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리버는 중원 볼 순환의 중심으로 한 템포 빠른 패스로 간격을 흔듭니다. 도어티는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드리블로 전진하며 공간을 창출합니다. 앱터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히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즐겨 사용합니다. 도어티 앱터 조합은 역습 타이밍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찰트는 전환 속도가 리그 상위권이며 풀백 오버래핑으로 공격폭을 넓힙니다. 후방 빌드업은 단순 롱볼보다 중거리 연결로 점진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상대 압박이 강할수록 역습 성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원정팀 스완지는 4-2-3-1을 사용하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집니다. 피포트니크는 전방 버티기가 좋으나 지원이 늦어 고립됩니다. 로날드는 패스 전개를 선호하나 찰튼 중원 압박 앞에선 효율이 떨어집니다. 갈브레이스는 중원 배급을 맞지만 압박 대응이 약해 실수가 잦습니다. 세컨드 라인 커버가 늦어 역습 차단이 실패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 실패 직후 수비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라인 간격이 넓어지면 찰튼 속공을 허용해 빠르게 찬스로 이어집니다. 후반엔 체력 저하로 공수 간격이 더 벌어져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이 경기는 역습 완성도 대 수비 밸런스 붕괴 구도입니다. 찰튼은 리번을 중심으로 볼을 소유하며 앱터 도어티가 측면 중앙 연결을 만듭니다. 앱터의 역습 속도는 커버 타이밍이 불안한 스완지 수비를 직격할 전망입니다. 스완지는 점유는 가능하나 결정적 찬스 창출은 제한적입니다. 수비 라인 조정이 느리고 풀백 복귀가 불안정한 점이 리스크입니다. 반면 찰트는 전환 템포 세컨드 회수가 개선돼 응집력이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압박으로 빌드업을 흔들 전략이 예상됩니다. 후반엔 도어티 중거리 앱터 침투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완성도 체력 밸런스 모두 찰튼이 한 수위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세 번째 옥스퍼드 미럴입니다. 홈팀 옥스퍼드는 5-4-1로 수비 안정에 집중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양쪽 윙백의 공격 후 복귀가 늦어 뒷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랭크셔는 수비 집중력은 좋지만
전환 첫 패스가 단조롭습니다. 투아에타는 압박 시도는 있으나 전진 타이밍이 어긋나 흐름이 끊깁니다. 브레너건은 볼을 오래 끌어 압박에 노출되며 전환 리듬이 불안합니다. 세컨드 지역 소유 유지가 어렵고 좌우 스위칭도 늦어 라인 정렬 시간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공격 템포가 무뎌지고 빌드업 잔실수가 반복됩니다. 원정팀 미럴은 4-2-3-1 기반으로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중앙 확보 스몰본이 즉시 측면으로 전환하며 공간을 넓힙니다. 이바노비치는 수직 침투 타이밍이 좋고 아지즈는 반대 전환으로 간격을 흔듭니다. 전개는 롱볼이 아니라 짧은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스몰본의 패싱 각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정교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수비 간격을 흔들어 결정적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선의 압박 회피도 좋아 빌드업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조로 빠른 역습과 찬스 창출이 가능해 효율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옥스퍼드는 간격이 벌어질 때 수비 집중이 흔들리고 전개 템포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면 미럴은 스몰본 중심의 전환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지속됩니다. 특히 아지즈의 오프 더 볼이 수비를 분산시켜 공격 루트를 열어줍니다. 옥스퍼드는 좌우 전환이 느려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럴의 전환 속도 패스 정확도가 결과를 좌우할 핵심입니다. 옥스퍼드가 수비적으로 버텨도 점유 템포는 미럴 우위가 유력합니다. 결국 흐름은 스몰본의 전환 타이밍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경기입니다. 네 번째 퀸즈파크 입스위치 타운입니다. 홈팀 퀸즈는 4-2-3-1 기반으로 공격은 사이토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이토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과 가속이 뛰어나 한 번의 터치로 수비 라인을 흔듭니다. 그는 미드라인 뒤에서 패스를 받아 전방 침투하며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코네는 좌측에서 폭발적 돌파를 시도하고 1대1에서도 과감히 전진합니다. 덴벨레는 좁은 공간 조작과 풀백을 끌어내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합니다. 이 조합은 짧은 전환 세컨드볼 이후 빠른 역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홈에서는 템포 조절이 안정적이며 중원도 압박 저항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이토의 방향 전환 타이밍이 절묘해 수비 시선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킵니다. 원정팀 입스위치는 4-3-3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리커버리가 느립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다 뒷공간이 열리고 전환도 한 박자 늦습니다. 아기레는 전진 패스는 좋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습니다. 펠리스트리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리나 개인 돌파에 치우칩니다. 대 아라스카에타는 템포 유지 시도하나 하프라인 근처 터치가 잦아 전진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전개가 단조롭고 역습 상황에서 복귀가 느립니다. 리커버리 지연이 누적되면 빠른 전환에 취약하고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이 경기는 전진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핵심입니다. 입스위치는 압박 의도는 좋지만 폭기가 늦어 공간을 쉽게 허용합니다. 퀸즈는 사이토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 타이밍을 잡아 결정적 찬스를 만듭니다. 코네 덴벨레의 폭넓은 움직임은 풀백을 흔들며 공격 루트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홈에서는 점유중원 압박 해법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체력 부담으로 압박 효율이 떨어지고 측면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후반 중후반 퀸즈의 전환 공격이 더욱 위력적일 전망입니다. 공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입스위치는 결국 한 방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텍포 완성도 모두 퀸즈가 우위이며 리듬을 잡는 순간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셰필드 더비 카운티입니다. 홈팀 셰필드는 4-3-3을 쓰며 중원 간격이 좁아 전개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캠벨은 활발히 움직이지만 전환 타이밍이 늦어 측면이 막히면 답답해집니다. 브룩스는 박스 근처 세밀한 터치가 좋으나 하이프레싱에 쉽게 고립됩니다. 오웨어는 패스 연결은 안정적이나 템포 조절이 일정치 않아 흐름이 끊깁니다. 결국 미드 간격 유지가 약점이며 전진 패스 세컨드볼 횟수 모두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 점유가 떨어지고 세컨드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큽니다. 원정팀 더비는 3-4-3 기반으로 트래비스가 리듬을 조율하며 압박을 흔듭니다. 그는 측면으로 볼을 끌고 방향 전환으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전개를 주도합니다. 모리스는 전방 압박 세컨드볼 회수에 적극적이고 전환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브루스터는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 간격이 벌어질 때 박스에서 날카롭습니다. 윙백 오버래핑과 트래비스 운반이 맞물리며 공간 활용형 전개가 완성됩니다. 중원 압박을 피해 좌우로 넓히는 구조는 셰필드 약점을 직접 겨냥합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결정적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이 핵심입니다. 셰필드는 중앙 압박에 취약하고 더비는 넓은 전개로 흔들어낼 수 있습니다. 트래비스의 운반과 브루스터 침투가 연결되면 셰필드 블록이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셰필드는 템포가 느리고 측면 활용이 제한돼 단조로울 위험이 큽니다.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더비 전환 속도가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컨드 지역 주도권은 더비가 쥘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사우샘프턴 프레스턴입니다. 홈팀 사우스햄튼은 3-4-3 기반이며 아처는 측면 침투가 빠르지만 터치가 깊습니다. 아자즈는 중앙 연결골이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패스 타이밍이 늦습니다. 프레이저는 스위칭은 좋으나 체력 소모 구간에서 폭기가 더딥니다. 후방 빌드업은 압박에 흔들리고 짧은 전개가 끊기면 전환이 급격히 느립니다. 그래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잃을 때 하이프레싱에 자주 고전합니다. 300 간격이 벌어지면 커버가 좁아지고 전진한 윙백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후반엔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리스크가 커집니다. 결국 점유는 유지하지만 전진 압박 대처가 부족한 점이 한계입니다. 원정팀 프레스턴은 3-5-2로 제비슨이 피지컬로 전방 압박의 시발점을 만듭니다. 스미스는 중원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며 전개 차단의 강점을 보입니다. 토다르소는 세컨드 회수 후 빠른 전환 패스로 공격을 주도합니다. 전방 하이프레싱으로 빌드업을 방해하고 실수를 유도해 득점을 노립니다. 압박 시 상대 짧은 패스 미스가 자주 나오며 템포를 직접 잡습니다. 하프라인 이후 세컨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진을 끌어냅니다. 이 압박은 체력전이 아닌 간격 타이밍이 정교한 구조입니다. 제비슨, 스미스, 토다르손 삼각축이 불안한 후방 전개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 vs 빌드업 구도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점유 기반이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전개 효율이 떨어집니다. 300 간격이 벌어지고 짧은 패스 미스가 턴오버로 이어지며 위기를 부릅니다. 반면 프레스턴은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으로 세컨드 회수 후 빠르게 슈팅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공 흐름이 빠른 구간에서는 프레스턴이 우위가 뚜렷합니다. 제비슨 토다르손의 타이밍이 맞으면 빌드업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직 압박 체력 밸런스 측면에서 프레스턴이 더 유리한 흐름입니다. 일곱 번째 스토크시티 브리스톨 시티입니다. 홈팀 스토크시티는 4-2-3-1로 중원 안정에 집중합니다. 무밤하는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세밀 연계는 한계가 보입니다. 베주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을 노리나 강한 압박 시 깊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베이커는 템포 조율을 담당하나 전진 전환이 느려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그래서 공격은 측면 돌파 크로스 중심으로 단조롭게 흐릅니다. 수비는 두 줄 블록을 유지해 공간 관리가 안정적이며 실점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대치도 낮아 이번 경기는 지키는 운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브리스톨은 3-4-3 기반으로 윙백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합니다. 리스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나 마무리 정확도는 아쉽습니다. 메우메티는 개인 돌파로 변화를 주나 전진 템포가 느려 결정적 장면이 제한됩니다. 트와이는 세컨드 라인에서 슈팅을 노리지만 촘촘한 미드존 압박에 자주 막힙니다. 전개는 좌우 순환이 많아 방향을 잃기 쉬우며 템포도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비 가담이 좋아 라인 간격이 견고하며 실점보단 답답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안정을 우선하며 공격 전환의 날카로움이 부족합니다. 스토크는 무바마 향한 롱볼에 의존하고 브리스톨은 윙백 전개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두 구조는 서로 장점을 상쇄해 결정적 전개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베주노 전진이 막히면 스토크 템포가 끊기고 메우메티 트와인도 압박에 막혀 전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공은 중원 측면에서만 맴돌고 유효 슈팅이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초반부터 서로 지키는 양상으로 후반엔 체력전이 예상됩니다. 전술적 상승상 승부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와포드 미들즈브러입니다. 홈팀 와포드는 3-5-2 기반으로 탈압박 시 백패스가 많아 전진 템포가 자주 죽습니다. 이랑쿤다는 빠른 드리블로 측면을 흔들지만 지원이 늦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세룸고르는 하프 스페이스 연결을 시도하나 중원 압박에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카엠베는 이선 연결을 맞지만 볼 순환이 느려 전진 압박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빌드업 전환이 끊기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리는 흐름입니다. 다만 홈 응집력과 수비 집중도로 버티기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미들즈브러는 3-4-3으로 이스칸데로프가 과감한 전진 패스로 템포를 주도합니다. 코지미르자 F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넓게 쓰며 크로스로 기회를 만듭니다. 슈크로프는 중앙에서 빠르게 배분해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이 흐름에서 공격 3선이 동시에 움직이며 다이내믹한 전개가 이뤄집니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세컨드 라인에서 슈팅 각을 만드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후반일수록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팀입니다. 와퍼드는 백패스 과다로 템포가 죽고 전방 압박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이스칸데로프가 방향 전환을 주도하며 흐름을 끌고 갑니다. 그의 전진 패스 한 번이 수비를 흔들며 결정적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지미르자 F 슈크로프 조합은 전개 리듬을 가속시키며 공격 기회를 만듭니다. 와퍼드는 빌드업 속도가 느려 좌우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라인이 흔들릴 여지가 큽니다. 결국 미들즈브러가 중원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후반 체력 우위 속에서 결정적 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퍼드는 홈에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술 완성도에서 열세입니다. 따라서 전진 패스와 전개 리듬의 우위는 미들즈브러 쪽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